지난 6월 대만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돼 대만 전 현직 부사관들을 상대로 군사정보를 수집한 디아블로 코치에게 징역 10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19일엔 전 현직 군인 6명을 포섭해 대만 육군 기갑지휘부와 공군지휘부에 관한 기밀을 수집하고 이를 유출한 홍콩인이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렇듯 최근 수년 동안 대만 군 내부에선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현역과 퇴역 군인을 가리지 않고 중국 간첩 사건이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대만에 침투한 중국 간첩의 수가 해마다 증가해 수천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류더량 전 대만 군사정보국 국장은 대만에 잠복한 중국 간첩 숫자가 5천 명이 넘는다면서 중국이 대만 군인을 포섭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 중 대표적인 것이 미인계라고 밝힌 바 있죠.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도 중국 간첩의 활동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대만 침투 6대 수법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공개한 중국 간첩의 6대 수법으론 대만군 기밀 유출, 조직, 사회 분열, 과학기술 유출, 선거 개입, 회색지대 전술 등이 있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의 간첩 침투 행위로 인해 기소된 인원이 2022년 28명, 2023년 86명, 지난해엔 168명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국 간첩의 행위는 정부와 군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대상으로 삼는다며 동양회와 동창회 등을 이용해 지역사회에 침투하고 대만 정당에도 침투해 사회 분열을 노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륙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은 대만 내 정당에 침투하기 위해 위험 부담이 큰 직접 침투가 아닌 지방선거 출마자나 선거 지원을 위한 협력자 포섭 등 우회적인 방법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간첩 활동은 대만 연예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대륙위원회는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시물을 올린 연예인 20여 명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엔 대만 국민여동생으로 불리며 중국 본토에서까지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오우양 나나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륙위원회는 대만 행정원 직속기관으로 중국 및 홍콩, 마카오, 내몽고, 티베트, 위구르 등 중국 본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이에 따른 무력 통일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만의 체제 보호를 중심으로 정책 활동을 집중하고 있죠. 그간 대만 내부에선 중국과의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양안 교류 협력을 별도로 추진해왔지만 지난 차이잉원 정부 출범 후부터 탈중국을 표방하면서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과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